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고덕동 재개발 분석 요청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여기 있는 1구역이 신통기획 재개발로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았고요. 4월부터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자,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사업성 변화가 있을지, 또 만약 지금 매수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접근해야 될지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있었던 고덕 1, 고덕 2-2, 2-1 이 세 개 지구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순수 민간 사업으로 단독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금융위기 터지고 주택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전부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화된 재개발 형태로, 그러니까 가장 완화가 큰 신통기획 재개발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여기가 10만 평에 달하는 굉장한 면적이었어요. 지금도 여기를 다 합치게 된다면 그 세대 규모나 면적 규모가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이 조감도만 보더라도 대단지로 구성될 예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장 가보면 완전한 평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리라 판단이 들고, 과거에는 여기가 역과의 거리가 꽤 있었던 구역들이에요. 그런데 9호선이 연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한 2028년 9년 정도면 고덕역이나 샘토공원역이 9호선 역세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고덕 2-2는 완전한 역세권, 2-1이나 고덕 1지구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가 500m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세권 재개발 구역으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지역이 최근에 학군지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죠. 아주 전통 깊은 학군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덕 그라시움이나 그 밑에 고덕 주공을 재건축 완료한 단지들이 학군지에 걸맞는 가격으로 이제 거의 20억대를 넘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으리라고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안을 봐도 여기는 재개발을 반드시 해야만 한 지역이라는 거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지구, 여기가 2-1, 2-1, 2-1, 2-2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한 개의 신도시죠. 사실은 고덕 택지 자체가 강동 신도시였던 그런 지역이니까 재건축 완료되고 이 앞에 쪽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거의 본궤도에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군지면서 강남권 신도시급 가격으로 그 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개발 추진을 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상의 최대 세대수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세대를 지었을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세대 규모가 한 10세대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꽤나 지분이 큰 다세대 조합원 위주로 구성됐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내 공동주택을 건립 시의 계획사항 같은 경우에도 특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종상향이라던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주어질 수 있게끔 이런 지구 단위가 설정이 돼 있다는 점에서 또 재개발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이제 연번 동의서라고 표시를 하는데,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서 연번 동의서가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강동구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적인 효력을 갖춘 동의서를 여기 표시한 그 요건만큼 충족을 해오면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서 찬성 50% 이상을 받아야 되면서 엔드 조건으로 반대파가 전체 소유주의 25%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단독 다가구 조합원분들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민들께서 워낙에 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편이에요. 개별 필지 사이즈가 그래도 60평이 넘어가는 그런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다세대를 짓는다는 옵션 자체를 포기하면서 재개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는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고덕 1지구는 노후도가 88.7%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인 60%는 아득히 이미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 고덕 2-1이나 2-2 전체를 봤을 때도 노후도가 상당히 오랜, 해제되고 나서 10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에도 거의 깨지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의 세대수를 낮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쪼개기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
사업성이 많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짓질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구분별 토지 면적으로 한번 보면 고덕 1지구는 단독 조합원이 가지고 계시는 면적이 2만 평이 넘어가고 토지 면적에 대한 비중으로 보더라도 80%를 단독 조합원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재개발 추진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30%가량의 그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 재개발 찬성에다가 표를 던져줘야 조합 설립 인가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 숫자로 봤을 때도 고덕 1지구가 지분 조합원이 한 679명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는데 단독 조합원분들이 300명이 넘어가시거든요.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단독 조합원분들은 찬성표를 던져주셔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리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사업성은 두말할 거 없이 끝내주게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단독 조합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동의만 나온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미인데, 자, 조합원 숫자가 한 1000명에 약간 못 미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조합원들의 필지 사이즈가 크시다 보니까 이분들께는 적어도 1+1을 드려야 되는 그런 조합원들이 많겠죠. 그래서 단독 조합원 전체가 1+1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더 받는다라고 감안하고서 제가 1305세대를 조합원 물량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10% 땅을 떼주고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절반, 이 수준을 임대주택으로 뽑게 됐을 때 조합원 물량으로 1305세대가 빠지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20평대 기준으로 900세대 이상 확보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시세가 정말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의 한 80-90% 정도를 분양가, 일반 분양가로 세팅을 했을 때 최소 평당 5천 이상은 충분히 분양이 잘 먹힌다. 그러면 5천 이상 분양을 하고 조합원들은 한 65%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공사비를 9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비례율이 125%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이었을 때와 비견했을 때도 거의 사업성이 흡사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단독주택 사업장들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고 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같은 공공에 대한 기여 의무가 상당히 적은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돼서 재개발로 통합이 됐고요. 그런데 민간 사업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고급화하는 데 있어서는 더 용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근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재개발에 대해서도 이 공익적이었던 의무 비중들, 의무 사항들이 많이 삭제되거나 축소가 됐어요. 거기다가 신통기획 같은 이런 신규 사업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는 더 주어지고요. 또 공기는 짧아졌어요.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한 사업장들은 재개발로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과거에 해제됐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사업성을 보이는 데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 고덕지구들이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덕분에 조합원 수가 왕창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규 역사가 들어가면서 역세권 재개발이나 보다 더 높은 종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덕분에 사업성이 저는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들은 일단 신규 역사가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규 역사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장들 바로 앞에 만약에 위치를 하게 됐다. 여기 이제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그라시움이라던가 고덕 아이파크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선이 짜여질 거예요. 집에 가는 동선이. 그러면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상권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단독 다가구 가시는 분들은 1층 상가 지금 거의 놀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근데 요거를 만약에 상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면 여기가 동의율이 확보되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동의율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2028년, 2029년 정도의 9호선 역사가 실제로 완공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을 넘어서 적어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정도까지는 받아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매수 금액을 얼마 정도로 세팅해서 내가 접근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뭐 6억대, 7억대, 또 투자 금액으로는 2억대를 넘어서 3억대, 4억대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 대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너무 많은 자본을 한 개 구역에 묻어두는 거 저는 지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3억 언더 정도 투자해서 지어놨을 때 아파트 가격으로는 최소 15억대에서 20억대는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요 정도 지역이 제가 보는 상급지 라인이니까 이런 지역에 3억 이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의라던가 상담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초상급지에서 가장 작은 투자 금액으로 묻어둘 수 있는 예정지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